3학년 2학기 과학 3단원 지표의 변화. 흙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과 3학년 과학을 같이 공부하는 호기심 많은 모야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2단원 동물의 생활을 배웠어요. 오늘은 3단원 땅의 모양인 지표의 변화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다 보니 바닥에 있는 모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나? 땅에서 올라오나? 이 모래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이렇게 작고 단단하게 생겼을까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야?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산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동물도 있는데 바위나 돌, 흙도 볼 수 있죠? 이 흙들은 바위나 돌에서 만들어진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바위나 돌에서 아주 작은 흙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일단 크기가 큰 거에서 작아진 거니까 부서진 거겠죠. 모야쌤이 어제 비스킷을 먹으려고 가방에서 꺼내는데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실험을 하면 돌이 부서지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준비물은 흰 종이와 모양은 아주 작은 돌처럼 생겼지만 잘 부서지는 얼음 설탕, 그리고 뚜껑이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에요. 이 준비물들이 다 있는 친구들은 들으면서 직접 실험해보면 더 좋겠죠? 먼저 흔들기 전에 얼음 설탕은 바위, 돌, 흙 중에 무엇과 모양이 비슷할 것 같아요? 맞아요. 바위나 돌이에요.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모양은 바위와 돌 같답니다. 이 흔들기 전에 얼음 설탕을 흰 종이 위에 올려놓고 크기나 모서리 부분의 모양, 주변의 모습 등을 확인해봐요. 거칠고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얼음 설탕을 플라스틱 통에 3분의 1 정도 넣고 가루가 보일 때까지 플라스틱 통을 신나게 격하게 흔들어줘요. 열심히 흔들어서 가루가 생긴 얼음 설탕을 다시 흰 종이 위에 부어서 관찰해 봅시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얼음 설탕이 부서져서 작은 알갱이와 고운 가루들이 생겼어요. 이 가루들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무엇과 비슷한가요? 맞아요. 흙과 비슷하죠. 이렇게 흙은 바위나 돌이 작게 부서진 알갱이와 생물이 썩어 생긴 물질들이 섞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실제 자연에서 거인이 바위나 돌을 아주 큰 통에 넣어서 흔들면 흙이 생길까요? 실제로는 이렇지 않겠죠. 자연의 어떤 힘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가지 과정으로 바위나 돌을 부서지게 만들어요. 물은요, 모양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틈이 있으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물들이 바위 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위 틈에 있는 물이 추워져서 얼었다가 따뜻해져서 녹았다가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냉동실에 생수병을 넣어서 올리면 생수병이 원래보다 더 빵빵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물이 얼음이 되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넓어져요. 그래서 바위 틈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바위가 부서지겠죠? 그럼 바위 틈에 있는 물이 얼면서 바위가 부서지는 현상은 주로 어느 계절에 많이 나타날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물이 얼 수 있는 계절이 언제죠? 맞아요. 겨울입니다. 자, 다음은 바위 속에 이게 자라면서 바위가 부서집니다. 바위 속에 무엇이 자랄 수 있을까요? 다들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답은 나무뿌리예요.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식물의 뿌리는 바위 틈 사이로도 뿌리를 내려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식물이 자라면 뿌리도 당연히 길어지고 굵어지겠죠. 그러면 바위 틈이 벌어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혹시 산에서 나무 뿌리가 바위 틈에 자라고 있는 모습이나 바위를 갈라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직접 봤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큰 바위들은 부서져서 돌이 되고 돌들도 흙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실험에 플라스틱 통을 흔드는 거랑 자연에서 물이나 나무 뿌리가 하는 일은 공통점이 있죠. 큰 덩어리를 어떻게 한다? 작은 알갱이로 부순다는 공통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작은 알갱이로 부서진 흙들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친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흙들을 봅시다. 학교에 어떤 흙들이 있나요? 맞아요. 운동장에 있는 흙도 있고 학교 화단에 있는 흙도 있죠? 이 두 곳의 흙을 관찰해 볼 거예요. 일단 관찰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관찰은 내 몸의 감각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관찰 도구를 이용해서 더 자세한 관찰을 할 수 있어요. 눈, 코, 손 등을 이용해서 관찰을 할 수 있죠. 이제 방법도 알았으니 보야쌤과 함께 관찰해 봅시다. 먼저 눈으로 관찰해 보아요. 색을 봅시다. 운동장 흙의 색깔은 밝은 갈색이에요. 황토색에 가깝죠. 노란 빛이 돌기도 하고요. 화단흙은요? 어두운 갈색이에요. 나무 줄기와 비슷하죠. 그럼 이번에는 알갱이의 크기를 봅시다. 그냥 눈으로 봐도 되고 돋보기를 이용한다면 훨씬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죠? 운동장 흙은 화단흙에 비해서 알갱이가 큽니다. 화단흙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냄새도 맡아볼까요? 운동장 흙과 화단흙의 냄새는 어떤가요? 운동장 흙에서는 먼지 냄새같이 마르고 텁텁한 냄새가 나고 화단흙에서도 텁텁한 냄새가 납니다. 이번에는 손으로 만져볼게요. 운동장 흙은 만져보면 거친 느낌이 납니다. 화단흙은 거칠기도 하지만 운동장 흙보다는 부드러워요. 이거 외에도 운동장 흙은 손으로 뭉치면 잘 안 뭉쳐지고 주르륵 흘러요. 대신 화단흙은 손으로 뭉치면 잘 뭉쳐져요. 그리고 운동장 흙은 주로 모래나 흙 알갱이만 보이는데요. 화단흙에는 식물의 뿌리나 나뭇잎 조각과 같은 여러 물질이 섞여 있죠. 그런데 왜 운동장 흙과 화단흙은 이렇게 생기고 이런 차이점을 가질까요? 어쩌다 보니? 보기 예쁘라고?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 친구들 비가 올 때를 생각해 볼까요? 비가 온 뒤 운동장을 보면 물이 거의 고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화단흙 안에는 물이 아직도 흠뻑 젖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선생님이 실험을 해볼게요. 바닥이 뚫린 투명한 플라스틱 통 바닥에 거즈를 붙이고 그 안에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을 따로 넣었어요. 그리고 그 플라스틱 통 아래에는 물이 얼마나 빠지는지 볼 수 있는 비커를 설치했어요. 동시에 물 300ml를 비슷한 빠르기로 부어볼게요. 일정한 시간 동안 어느 흙에서 물이 더 많이 빠졌는지를 비교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경험에 따르면 어느 흙에서 물이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운동장 흙, 화단 흙? 정답은 바로 운동장 흙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까 관찰한 내용에 정답이 있는데 색깔, 만졌을 때의 느낌, 알갱이의 크기? 그렇죠. 알갱이의 크기 때문이죠. 운동장 흙이 화단 흙보다 알갱이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물이 더 빠르게 빠져요.
그럼 학교를 만든 사람들이 이걸 이용했겠죠? 운동장 흙은 물이 잘 빠져서 비가 와도 금방 말라 친구들이 걸어 다니거나 체육 활동을 할 때 불편하지 않게 해주어요. 그리고 화단의 흙은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식물들이 물을 잘 빨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줘요. 화단흙에는 부식물이라는 것들도 섞여 있어요. 식물의 뿌리나 죽은 곤충, 나뭇잎 조각 등이 썩은 것들이 부식물이에요. 이 부식물은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렇게 흙은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흙은 우리에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해주고 식물을 키워서 먹을 것을 제공해주기도 해요. 그 밖에도 점토 같은 흙은 그릇과 같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각종 도구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되기도 해요. 오늘은 이렇게 고마운 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학교 말고 강 주변에 있는 흙을 살펴보러 갈 거예요.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